정답이 틀리면 맞겠습니다. 원래 맞는 거야. 알겠습니다. 입 벌리는 습관! 야오. 탈출 넘버 원. 정답은 입으로 숨 쉬는 습관입니다. 맞네. 부정교합으로 고민하는 A양도, 이거 걸리고 또 친구들보다 키 작은 게 고민인 B군도, 충치와 구취로 속상해하던 C군과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던 D양 역시 하나같이 어려서부터 코가 아닌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은 주로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코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비인후과를 찾아오는 어린이 환자 중 20에서 30%는 입 호흡 습관을 갖고 있을 정도. 하지만 평소 코가 건강한 사람이라도 흔하디 흔한 감기에 걸려 입으로 숨 쉬는 계기가 생겼을 때 그것이 코 호흡보다 더 많은 공기를 들여마시는 편한 호흡이라고 착각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평생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쉽게 생길 수 있는 습관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은 도대체 왜 나쁜 걸까요? 코는 굴곡된 구조와 점액, 섬모 또는 미세한 털로 인해 공기 중에 먼지와 세균을 걸러주며 몸에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맞춰서 폐로 보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걸리지 않은 더럽고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몸 안으로 침입하면서 전신에 걸쳐 서서히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비염, 축농증, 천식,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입 호흡으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폐해. 또한 입속 세균으로부터 방어벽 역할을 하는 침이 말라 건조한 상태가 되어 세균의 활동이 활발해져 충치는 물론 잇몸병, 염증, 설태와 함께 심한 구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입이 늘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식사할 때나 이야기를 할 때 또 침을 삼킬 때도 혀로 치아를 누르는 일이 반복돼 혀로. 어드렁니, 돌출입, 주걱턱 혹은 무턱과 같은 부정교합과 안면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발음도 부정확해지고 외모 콤플렉스가 생겨 특히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엔 심리적 위축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혀의 뿌리와 목젖이 젖으면서 기도가 좁아져 코를 골게 되기 쉽상. 그러면 자연히 숙면을 취하지 못해 밤에 많이 나오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져 성장과 발육이 느려질 수 있고 늘 잠이 부족해 짜증을 잘 내거나 과도하게 예민한 성격이 되고 집중력 부족으로 이어지며 학습 능력 장애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으로 숨 쉬는 것이 코로 숨 쉴 때보다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20%나 적기 때문에 뇌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모자라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편한 호흡을 위해 음식을 대충 씹고 넘겨 소화 기능이 약화되고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나 코골이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누워 잠을 자는 습관이 파생되어 턱관절 이상은 물론 척추가 휘며 추간판 탈출증까지도 유발. 이처럼 단순히 입으로 숨쉬는 습관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아닌 우리 몸 곳곳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연속적으로 망가지게 되는 것. 자, 그럼 실제로 입으로 숨쉬는 습관이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5세에서 7세로 이루어진 총 30명의 어린이들 앞에서 제작진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 한 편을 틀어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만화를 보면서 마냥 즐겁기만 한 어린이들. 완전히 몰두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입으로 숨쉰다, 앞에. 그중 유독 입을 벌리고 있는 몇몇의 어린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이처럼 웃다가 웃음이 멈춰도 입을 다물지 않고 내내 입을 벌리고 있는 아이까지. 이렇게 쭉 관찰해본 결과 총 30명 중 유독 입을 벌리고 있던 7명의 어린이들을 발견했는데, 이렇듯 무작위로 선정해 찾아간 곳에서도 쉽게 발견될 만큼 입 호흡을 하는 어린이가 꽤 많은 것이 현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과 선생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입을 벌리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아직도 벌리고 있어요. 습관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입을 벌리고 해서 가끔 주의를 준 적은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눈여겨 안 봐서 그런지 전혀 눈치를 못 했었거든요.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아이의 습관을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다면 이 어린이들에겐 특별한 이상이 없을지 넘버원 제작진은 부모님의 동의하에 선발한 5명의 어린이를 데리고 직접 병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비인후과 내시경 장비로 정밀 진단 시작. 검사 결과 5명 중 4명의 어린이에게서 편도, 비대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됩니다. 점막에 비유가 세균이 침입했다는 거죠. 비음이 심한 그런 소리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평소 자녀의 습관을 가볍게 생각하다가 아이에게 나타난 이상 증상을 전해 듣고 적잖이 당황하는 어머니와 선생님.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자녀의 입과 코를 관심 있게 살펴 한시라도 빨리 잘못된 호흡법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자, 주목하십시오. 넘버원에서 제안하는 우리 아이의 호흡법 체크리스트. 하나, 평소 무의식적으로 입이 반쯤 열려있다. 둘, 잘 때 입을 벌리거나 코를 골며 잔다. 셋,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따끔거리고 아프다. 넷, 항상 입술이 거칠고 건조하다. 다섯, 아랫입술이 젖으며 두툼해지기 시작했다. 여섯, 유전적 요인 없이 갑자기 뻐드렁니가 되기 시작했다. 일곱, 주걱턱 조짐이 보인다. 아이에게 이러한 징후들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이 호흡 습관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 몸에 이상이 생기진 않았는지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입으로 숨쉬는 습관이 있을 경우 고치고 싶다면 늘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잠을 잘 때는 녹지 않은 낮은 베개를 베고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 것이 필수. 또한 배에 손을 얹은 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횡격막 호흡법을 평소에 꾸준히 하고, 껌을 양쪽 치아로 고루 씹는 껌 저작 훈련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주 물소리 좀 입을 벌려요. 입으로 숨쉬는 습관으로 인해 한 번 넘어지기 시작한 도미노처럼 평생 건강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